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대표 조기선입니다.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SRM 전략. 오늘은 그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스텝 메일을 활용하는 방법. SRM 마케팅에서 스텝 메일은 매우 필수 마케팅 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DRM을 구사하는 그런 데서는 스텝 메일은 매우 보편화된, 보편화라기보다 매우 중요한 마케팅 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실천 회원 중에서도 저한테 또 스텝 메일을 어떻게 먼저 아시고 스텝 메일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텝 메일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메일. 스텝 메일은 그야말로 스텝 메일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구매나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메일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스텝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고객이 자동적으로 구매를 하던 계약을 하던 그 클로징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유익한 마케팅 툴입니다. 스텝 메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스텝 메일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세팅만으로 내가 언제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그런 그 기간에 예를 들어 내가 10회의 스텝 메일을 좀 세팅을 하자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이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잠재 고객이 확보가 된 그런 잠재 고객에게 잘 짜여진 그 스텝 메일 시나리오에 따라서 요 시스템에 따라서 메일이 발송이 되고 그 스텝 메일을 본 고객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매출과 직결되는 스텝 메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M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 하는데 필수 마케팅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스텝 메일의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구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심리, 아이드마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드마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은 먼저 내 상품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모르면은 구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어텐션, 도대체 인지하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저런 상품이 있네, 저런 서비스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인지 단계.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욕구, 디자이어, 그리고 기억하고 메모리,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구매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내 상품이 무엇인지 인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결국 구매를 하기에는 구매라는 행동을 하기까지는 이러한 아이드마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냥 이거를 이 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그냥 내 거 사세요. 구매해 주세요. 판매합니다. 영업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단계가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판매가 어렵고 마케팅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또 자꾸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상품이나 물건, 서비스, 광고가 넘치는 이런 시대에 한 번 접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번하게 가치를 상기시키고 또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고객의 3단계는 그래서 크게 그냥 3단계로 본다면 인지 단계. 이때 랜딩 페이지가 역할을 하겠죠. 자, 내 상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이 스텝 메일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이해하게 해서 감정 단계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감대의 관계 구축이 돼서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스텝 메일은 스텝 메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이 스텝 메일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그 마지막 단계로부터 역산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스텝 메일을 작성을 해서 정보를 발신하다 보면 이것도 알리고 싶고 저것도 알리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섞어서 다양한 정보를 알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걸 해보면.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지? 그래서 고객이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노하우 정보만 알려주고 끝이죠.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만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저는 이 강의에서 일관성 있는 정보, 뭐가 중요하냐를 알고 싶으냐면 잠재 고객이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 강의에서는 저는 잠재 고객 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라. 사람은 감정으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성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감정으로 구매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서 정말 여기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좋아. 호감이 가. 응원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최종 결과로부터 역산해서 계산한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가? 맨 마지막에.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최종 어떤 목적을 얻고 싶은가로부터 역산해서 시나리오를 거꾸로 설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들도 보면 마지막에 엔딩을 어떻게 결과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첫 장면을 쓰죠. 첫 장면부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때 마지막 스텝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고 싶은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잠재 고객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이 내용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 이 하나의 이 스텝 메일을 구성하실 때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감정으로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 감정을 이끌어내고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스토리텔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은 경영자 개인의 이야기 또는 상품 개발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 고생담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고객의 이용 후기 이런 것들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객 중에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고객의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넣는 것도 매우 감정의 기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스텝 메일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와인인데, 이모션 드 테루아라고 하는 이 와인인데, 이 와인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잠깐 소개를 하자면 프랑스 와인업계 혜성처럼 나타나 와인 제조의 천재로 불리는 방상질탕.
와인 평론가로 유명한 버트 파카 제이씨는 그의 와인을 발견하면 즉시 달려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가 프랑스 정부의 반대 속에 세상에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와인인데, 이 와인은 150년 전통의 와인 차트와는 다르게 여러 지방의 와인을 혼합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낮은 급수를 받았는데, 그가 왜 이런 식으로 와인을 제조했을까요? 바로 이제 이 상품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 계기, 개발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는 한 지방의 와인만 고집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고,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가 모여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다양한 지방의 와인이 혼합되어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운 맛의 와인이 만들어졌다. 이 귀한 와인을 소중한 분께 선물해봐라. 이게 최종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품을 개발하게 된 내용이 또 스토리텔링으로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켜냅니다. 자, 스탠 메일을 활용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역산해서 설계하자.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탠 메일을 오늘 처음 접하시고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스탠 메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 또 만약에 전문가 개인이라면 기하에 스탠 메일 활용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스탠 메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나 문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도 페이스북 블로그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더 많은 코멘트, 반대 정보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 USP, 드디어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매우 중요하죠. USP에 대한 구체적인 또 노하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